만약 1945년 8월 라디오에서 들려온 일본어 한마디가 세상의 스위치를 뚝 하고 내렸던 그 순간에 당신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자, 오늘은 해방 직전부터 1987년 민주화 그리고 이후까지 길게 한 호흡으로 달려볼 건데요. 연표 읊는 대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들의 맥박이 어떻게 얽혔는지 촘촘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1막 충칭의 작은 방 책상 위에 펼친 미래 설계도. 임시정부가 충칭의 자리를 잡고 이제는 전쟁 끝나고 나서의 판을 그려보자 했는데요. 삼균주의를 토대로 개인사회국가의 균형을 꿈꾸는 건국 청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독립 그 다음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문장에 줄을 그었고요. 같은 시기 예난 쪽에서는 조선독립동맹이 보통선거 남녀 평등 토지개혁 같은 급진 과제를 내놓았고, 국내에서는 여운형의 인맥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패망 직후의 질서 시나리오를 조용히 준비했었더라고요. 그 방의 풍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활자로 찍힌 강령 사이로 손때에 묻은 수첩, 연락망을 적은 암호표, 구기태진 영수증 같은 생활의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동맹과 연합은 매번 설득의 마라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방은 사건이고 건국은 과정이라는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교육, 군사, 외교 파트를 나눠 해방 다음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치안 공백을 메울 임시치안대, 귀환자 등록, 배급과 통신 복구, 화폐 정리 같은 항목들이 줄줄이요. 클라이맥스 만약 해방이 서서히 왔다면 어느 설계도가 채택됐을까요? 현실은 갑작스런 문 열림이었고 종이 위의 설계도는 현장의 먼지와 부딪히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막 전쟁 지도 위에 세 줄 카이로 얄타 포츠담. 연합국 정상들이 회의장에서 펜을 굴렸는데요. 일본의 점령지 환수, 한국 독립 원칙, 그리고 소련의 대일 참전 약속까지 줄줄이 문서로 남았습니다. 포츠담에서는 카이로 합의 지켜라를 재확인했고요. 원폭 2번 소련의 참전, 그리고 8월 15일 라디오는 항복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문장은 늘 간격이 넓었습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말의 모호함은 이후 수년을 흔드는 진동의 원인이 되었고요. 외교의 책상 위에서 정해진 윤곽선은 한반도 사람들의 일상을 충분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거리는 환호와 동시에 우려로 뒤섞였고, 만세 깃발 사이로 이제부터 밥치 안화폐는 누가 책임지지? 같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클라이맥스 문을 연 손이 한국인의 손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더 절실했죠. 독립은 선언, 국가는 설계와 시공이라는 과제가 눈앞에 와 있었거든요. 3막 선 하나가 국경이 되는 속도 38도선. 소련군은 북부에서 무장을 해제하며 행정망을 빠르게 정비했는데요.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들어와 총독부의 관료 경찰 조직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북쪽은 인민위원회로 행정권을 넘겨 간접 통치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쪽은 기존 자치 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할 느낌이 강했어요. 남과 북의 관청 언어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북의 회의록엔 위원회, 동지, 혁신 같은 단어가 늘어났고요. 남의 공문서는 군정포고, 행정명령, 치안 유지가 눈에 띄었죠. 현장의 체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통행증과 배급표, 검열과 허가서, 일상은 서류의 미로가 되었고, 시장의 가격표는 군정의 속도를 따라 출렁였어요. 클라이맥스 같은 날 다른 방식. 선 하나가 지리를 가르고 체감 시간을 가르던 순간이었습니다. 4막 거리의 질서부터 임시정부 문제까지 건준, 인공, 그리고 갈라지는 깃발. 여운형 안재홍 쪽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전국망으로 키워 치안과 행정을 맡아보려 했는데요. 좌익이 힘을 얻자 우익이 이탈했고 인민공화국 선포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우익 진영은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군정과 보폭을 맞추며 임정 계열과도 미묘한 거리 조절을 했고요. 거리에서는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사복을 벗은 경관이 민병대 완장을 차기도 했고, 밤마다 자치대가 순찰을 돌았는데요. 누군가는 해방을, 누군가는 보복을, 또 누군가는 재산권 보호를 외치며 서로 다른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임시정부는 정통의 깃발을 들고 귀환 준비를 서둘렀지만 공백을 먼저 메운 세력들이 이미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클라이맥스 누가 임시에서 정식으로 점프하느냐? 이 경쟁은 명분과 실무, 국제 인지도와 지역 장악력의 총합 싸움이었습니다. 5막 모스크바 회의의 파장, 신탁 두 글자의 급냉. 3국 외상들이 임시민주정부 구상과 신탁 통치를 묶어 발표했는데요. 국내 반응은 즉각 갈라졌습니다. 우익은 또 다른 지배라며 반탁을 외쳤고,
좌익은 한때 반대하다가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으며 총론 지지로 선회했죠. 미소 공동위원회는 누가 협의 테이블에 앉느냐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신문 사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논지를 바꿔 달렸고 강연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찬탁 매국 vs 반탁방공 같은 단순 등식이 거리로 번졌다가 다시 지역 감정 세대 균열과 결합하며 복잡한 균열 지도를 만들었고요. 클라이맥스 외교 문장의 해석 싸움이 광장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경험. 한번 열받은 언어는 쉽게 냉각되지 않았습니다. 6막. 단독 정부 vs 통일정부 정음 연설 좌우합작 그리고 길이 엇갈린 순간. 미소 회의가 표류하자 이승만은 남한만의 정부 구상을 공개적으로 밀었는데요. 이에 맞서 여운형 김규식은 좌우합작 7원칙으로 중도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토지 친일 청산 자유권 보장까지 담았지만 양쪽 극단에서 동시에 불만을 받았고요. 여운형 피살로 동력도 꺾였습니다. 합작 회의록을 보면 신중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과도 입법, 치안 공동관리, 경제 재건 협동 같은 타협안들이 꽤 실무적으로 준비됐고요. 그러나 폭력의 그림자가 논의를 끊었습니다. 클라이맥스 만약 좌우합작이 완성됐다면 통일정부 초석이 남아북상 어디에서든 달라졌을 수 있었죠. 한국 정치에 실패한 가능성이 가장 또렷하던 장면이었습니다. 7막. 섬의 분노와 군항의 포성 제주 43 여수 순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제주에서 항의가 커졌고 진압 과정이 눈덩이처럼 비극을 키웠습니다. 이어 여수 순천에서 파병 거부와 봉기가 터졌고요. 국가 폭력이 민간을 덮치며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단숨에 갈라졌고 산과 바다가 숨을 곳이자 포위망이 되는 역설이 펼쳐졌습니다. 여수 순천에선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린 병사들의 얼굴이 기록에 남아있고요. 클라이맥스 질서라는 말이 시민의 생명과 바뀌는 순간을 목도한 세대는 국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8막. 510 총선과 1948년의 새 제도. 남한에서 먼저 총선이 치러지고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공화국 권력구조 기본권 종이 위에 국가 뼈대가 갖춰졌고요. 8월 15일 정부 수립 유엔의 승인 외교망의 첫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헌법 전문의 어조와 각 조항의 배치에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의 제도가 겹쳐 있었어요. 간선제 권력 분립 사법 독립 이론의 정석을 모아 만든 의자는 단단했는데 실무를 맡을 사람과 문화는 여전히 과도기였죠. 클라이맥스 독립은 의자고 헌법은 등받이. 문제는 앉는 법을 사회가 함께 배워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9막. 청산의 자초와 토지의 재분배 반민특위 농지개혁. 반민족행위 처벌의 칼이 벼려졌지만 정치경찰의 저항과 시효 단축으로 무뎌졌습니다. 반대로 농지개혁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라는 한계를 안고도 지주제에 큰 균열을 냈고요. 청산이 멈춘 자리에는 침묵과 불신이 앉았습니다. 법정의 망치가 내려갈 자리를 인사장과 사면장이 대신했고 정의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사회는 억울함을 사적인 언어로 저장했어요. 반면 논밭의 주인이 바뀌자 마을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학교에 가는 아이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정의의 좌절과 분배의 성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이 한국 현대의 초판에 인쇄됐습니다. 10막. 전쟁의 급류 1950-1953. 분단선에서는 충돌이 잦았고 냉전은 깊어졌습니다. 북의 남침, 수도 함락, 낙동강 방어, 인천 상륙, 압록강 인접, 중공군 개입, 흥남철수 재탈환과 교착 숨 쉴 틈이 없었는데요. 결국 한국군 서명이 없는 정전협정으로 총성만 멈췄고 곧바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뒤따랐습니다. 전쟁은 지도를 다시 그리지 못했지만 마음의 지도를 영영 바꿔놨습니다. 가족은 선 아래와 위로 나뉘었고 국토는 지뢰밭과 철책으로 봉합됐죠. 클라이맥스 평화는 멈춤이 아니라 관리로 정의되기 시작했고 안보라는 단어가 정치와 경제의 전면으로 올라왔습니다. 11막. 잿더미에서 공장 굴뚝까지 원조 복구 그리고 권력의 경지. 전후 원조로 생필품과 기간 산업이 숨을 돌렸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동시에 정권은 안정을 이유로 권력을 재었고 선거 언론 사법의 긴장이 높아졌어요. 4.4 5.2 보안법 강화, 진보세력 탄압 제도는 있었는데 절차의 신뢰가 얇았죠. 거리에서는 교과서에 적히지 않는 시민의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클라이맥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한 청년의 시신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바꿔놓는 거대한 감정의 기폭제였습니다. 12막. 419와 두 번째 공화국의 짧은 시간.
학생과 시민이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도심을 메웠고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시도됐지만 당내 분열과 정책 동력 부족으로 흔들렸고요. 그럼에도 이 시기는 중요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권력 교체는 가능하다는 집단 기억, 언론의 자율성과 의회의 견제라는 원리를 사회가 몸으로 익혔거든요. 클라이맥스 독재를 내렸더니 무능이 올라왔다. 라는 냉소와 동시에 그래도 절차로 가겠다는 합의가 싹튼 시기였습니다. 다음 막의 새벽 군합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전까지요. 13막 새벽의 군합발 516의 총구 1961년 5월 16일 새벽녘 한강 다리를 넘어온 군 트럭이 도심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혁명이다라는 구호가 새벽 라디오를 타고 퍼졌고요. 국민은 정권이 무능하다는 불만과 군부가 나라를 세운다는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군정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재 건최고 회의를 내세우며 반공과 경제 부흥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정보부를 설립해 정치인을 감시하고 언론을 통제했죠. 권력은 신속히 장악됐고 거리의 시민은 또다시 총구의 설득을 경험했습니다. 클라이맥스 정치가 길을 잃으면 군합발이 지도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14막 한일협정 거대한 분노의 불꽃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한일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됐는데요. 보상은 차관으로 사재는 모호한 어휘로 채워졌습니다. 거리의 학생과 시민은 굴욕협정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63 시위의 함성은 교정과 광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강행했고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일본 자본이 한국 경제에 들어왔습니다. 경제 발전에 불씨가 되긴 했지만 위안부 징용독도 문제는 봉인된 채 남겨졌어요. 클라이맥스 먹고 사는 빵이냐 역사 정의냐. 선택은 빵이었지만 불만의 불씨는 남아 훗날 다시 불길이 되었습니다. 15막 베트남 파병과 전쟁 특수 1960년대 후반 한국군은 태평양을 건너 베트남에 투입됐습니다. 반공의 전선이라는 명분과 미국의 차관, 무역 혜택이라는 보상이 맞바꿔졌죠. 전투병비 전투병 포함 32만 명이 넘는 인력이 파병되었고 외화와 건설 계약이 한국 경제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짊어진 채 귀국했어요. 클라이맥스 경제 발전의 그림자에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 전쟁의 이익과 대가가 국가와 개인의 삶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16막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의 질주 포항제철 울산공단 마산자 유무역지대 70년대 한국은 거대한 공사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몰두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탄생했죠. 경부고속도로가 뚫리자 서울과 부산은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었고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 뒤에는 노동착취 농촌 공동화가 자리 잡았어요. 클라이맥스 성장은 기차 시민은 객차. 모두가 타긴 했지만 좌석의 품질은 계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17막 새마을운동 초록 지붕과 구호의 그늘 근면 자조 협동을 내건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기도로 공동 창고가 생겼죠. 농민들은 마을 단위 경쟁과 지원금으로 활력을 얻었지만 국가의 통제와 동원도 강화됐습니다. 농촌은 달라졌지만 소득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도시로 떠났습니다. 클라이맥스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누군가는 희망을 누군가는 피로를 기억했다는 점. 성공과 과잉 동원의 기억이 함께 각인되었습니다. 18막 유신체제 긴급조치의 그늘 1972년 비상계엄 국회 해산 유신헌법 선포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력을 쥐어준 유신체제는 장기 집권을 제도화했죠. 긴급조치로 언론과 집회가 봉쇄되고 반대자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리와 교회, 대학에서는 유신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인혁당 사건 같은 사건이 민주화 열망을 억눌렀지만 그 억압은 오히려 분노를 키웠습니다. 클라이맥스 총칼로는 민심의 숨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19막 부마항쟁과 총탄의 그림자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유신 철폐를 외쳤습니다. 군경은 발포로 대응했고 거리는 피와 분노로 물들었죠. 이 와중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며 권력의 톱니다 바퀴는 멈췄습니다.
유신의 종말이었지만 희망보다는 불확실성이 앞섰습니다. 클라이맥스 권력의 끝은 국민이 아닌 권력 내부의 총구에서 나왔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20막 서울의 봄과 광주의 피 1980년 봄 민주화를 향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집회를 열며 정치 자유를 외쳤는데요. 하지만 신군부는 개혁 대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광주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도청을 끝까지 지킨 시민군의 항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클라이맥스 민주주의는 총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진리가 광주의 거리에 새겨졌습니다. 21막 6월 민주항쟁 거리의 함성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열사의 죽음 분노는 거리로 폭발했고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참여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죠. 포원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는 1987년 여름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클라이맥스 20일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22막 문민정부와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지방자치제 부활을 밀어붙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개혁의 성과가 퇴색했죠. 클라이맥스 22 문민은 왔지만 경제가 흔들리자 민주주의도 흔들렸다는 뼈아픈 교훈이 남았습니다. 23막 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의 무게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햇볕 정책으로 남북 화해의 장을 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하지만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은 사회 양극화를 키웠습니다. 클라이맥스 23 남북의 거리는 좁아졌는데 국민 내부의 거리는 더 벌어졌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24막 참여정부 개혁의 실험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열고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 부동산 폭등, 보수진보의 격렬한 갈등으로 큰 시련을 겪었죠. 클라이맥스 24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는 교훈이 남았습니다. 25막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성장과 추락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경제성장과 국제 이미지 고양 시도가 있었지만 부패와 무능이 그 성과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클라이맥스 25 성장의 화려한 무대 뒤엔 책임의 부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6막 촛불과 새로운 공화국 2016만 2017년 겨울 수백만의 촛불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며 정권은 무너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 국제외교의 무대, 민주주의의 심화가 이어졌습니다. 클라이맥스 26주권은 광장의 촛불에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생생한 증명이었죠.